LA를 휩쓴 대규모 산불이 8일째 이어지며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피소는 추위와 혼란 속에서 약탈까지 기승을 부리며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지원 활동은 빛을 발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LA 한인회와 한인 커뮤니티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긴급 물품 모집 작전이 가동되었고 불과 하루 만에 마스크, 담요, 즉석식품 등 엄청난 양의 구호 물자가 준비되었습니다. 대피소에 전달된 물품 중 가장 돋보인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였던 따뜻한 국물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을 건네받은 영국 출신 유학생 엘리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라는 한국 자원봉사자의 말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따뜻한 연대 정신은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 모습을 집중 조명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인의 작은 행동이 만들어낸 큰 기적, 그것은 곧 희망이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영국 사진가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 엘리자베스입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저를 모두 엘리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뜻밖의 곳에서 찾은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런던의 구름 낀 하늘 아래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며 자랐죠. 특히 사람들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건 아마도 제가 자란 환경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인 어머니는 병원에서, 소방관인 아버지는 현장에서 늘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마주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의 유학을 결심한 것은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사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LA 다운타운의 노숙자들과 할리우드의 무명 배우들, 멕시코 국경의 이주민들을 담은 사진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영국의 안개 낀 거리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햇살 아래 펼쳐진 삶의 모습들. 그때부터 저는 LA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걸 아시고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찍은 사진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니라며 용기를 주셨죠.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 자금을 모았고 마침내 LA의 예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LA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쨍한 햇볕,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은 그야말로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을 전공하면서 틈틈이 LA 타임스의 인턴 사진기자로도 일했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의 이민자들의 삶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렇게 1년하고도 3개월,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학교 전시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LA 타임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LA 교외의 작은 집을 구해 작업실도 꾸몄죠. 그곳에서 제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작은 영웅들의 초상이었어요. 소방서, 병원, 학교 등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이는 연기였지만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이 되어 저희 동네를 덮쳤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저는 겨우 여권과 지갑, 노트북만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있던 모든 카메라 장비들,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작업해온 사진들, 그리고 곧 열릴 전시회를 위해 준비해둔 모든 것들이 산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피소에서의 나날들은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뉴스에서는 산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는 소식만 전해왔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제가 살던 지역이 완전히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부모님께는 자세한 상황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대피소 생활이 불편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만 전했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난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는 동안 저는 구석에 웅크린 채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세상의 아픔이 이제는 제 현실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대피소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년 넘게 준비해온 전시회는 물거품이 되었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카메라들은 모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산불 발생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주차장에서 들리는 분주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러 대의 하얀 트럭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다른 구호활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와, 저기 봐. 벌써 한인들이 도착했네. 옆자리의 멕시코계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LA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래.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움직이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트럭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들, 대형 종이박스들, 생수병이 가득 실린 카트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로 큰 소리로 한국말을 주고받으며 불과 몇 분 만에 주차장 한편에 야전 병원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KN95 마스크, 두꺼운 담요, 방역 장비, 즉석식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죠. Incredible. 이렇게 빠르다니. 제 옆에 서 있던 미국인 소방관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방금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LA 한인회는 산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LA 전역의 한인마트, 기업, 교회, 식당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모았고 자원봉사자들은 밤새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이것을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에요. 빨리빨리가 우리의 문화죠. 한 젊은 한인 봉사자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UC버클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산불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1900년 LA 폭동 때도 이렇게 뭉쳤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를 도와야 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세심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담요, 아이들을 위한 간식,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했죠. 여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대피소의 매니저인 제시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보통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약탈이나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한인들의 이런 조직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처음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게 자발적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한인마트 사장님의 어머니셨는데 그분은 제가 구석에서 혼자 웅크려 있는 것을 보시고는 따뜻한 컵라면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힘들죠? 이거라도 드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라면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에서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1992년 LA 폭동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로 돕고 이겨냈죠. 지금처럼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발 빠른 행동이 단순한 빨리빨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들도 겪었던 아픔을 알기에 다른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보듬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던 거죠. 한인 봉사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나눠주고 또 누군가는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매번 물건을 건넬 때마다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서툰 영어로 전하는 그 말들이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약탈과 혼돈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따뜻한 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한인 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점점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박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분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은 LA에서 제법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지만 매일 새벽 자원봉사를 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내와 대학생 자녀들도 함께였죠. 어느 날 박 원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그분은 1992년 LA 폭동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코리아타운이 폭도들에게 습격당했을 때 한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바로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는 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문득 런던에서 찍었던 한 노숙자 할머니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담요를 나눠주시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추위보다 더 아픈 건 외로움이라는 걸. 어느새 저는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품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곧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전공했다는 걸 아신 박 원장님의 제안으로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된 거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한인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봉사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죠. 한인마트 사장님들은 매일 아침 신선한 식재료를 보내주셨고 식당 주인들은 번갈아가며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세대를 넘어선 단결력이었습니다. 60대 할머니부터 10대 고등학생까지 나이나 세대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죠. 한 대학생은 SNS로 실시간 구호 현황을 공유하며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모았고 고등학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약품 설명서를 번역하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활동을 마치 자연스러운 일처럼 심지어 즐겁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어요.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공동체를 위한 봉사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삶의 일부라고요. UC 버클리에서 온 한 학생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들에게 봉사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죠. 저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는 없지만 제 눈과 마음으로 이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 원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있기에 강한 거예요.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대피소 정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일들을 나누고 다음 날 할 일들을 계획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제가 어느새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보다 새로 얻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요. 대피소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매일 크고 작은 감동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2살배기 소년 제이슨과 그의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제이슨의 할머니는 천식이 심했는데 산불 연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병원에서 보낸 산소호흡기가 늦게 도착했고 할머니는 숨쉬기가 힘들어 진료소 한켠에서 괴로워하고 계셨죠. 그때 하나님 약사분이 자신의 약국에서 임시로 산소호흡기를 가져와 할머니께 빌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천식이 있으세요. 이럴 때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주인분이 직접 끓인 따뜻한 달죽을 가져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신 분들께 달죽을 드린답니다. 영양도 있고 먹기도 편하시죠. 할머니는 그 죽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어머니도 아플 때마다 비슷한 죽을 끓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그날 이후로 매일 한인 봉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돕기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K-팝 가수들의 팬클럽 회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금 활동을 벌여 기부금과 물품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라는 거죠. 한국 아이돌들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을 우리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의 10대 아이들과 함께 K-팝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날 저녁 대피소는 처음으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인 의사 선생님들의 헌신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 박사님이었습니다. LA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분이었는데 산불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나서신 거죠. 제가 가진 기술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한인 미용사들의 작은 텐트도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해요.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곳에서 머리를 깎은 노숙자분들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구직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였죠. 한인 청년들이 만든 임시 도서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책을 가져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미니 한글 교실까지 열었죠. 재난 상황이라고 해서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필요하죠. 그들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대피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조금씩 희망과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필요한 건 없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가게가 산불 위험구역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저녁 최연소 자원봉사자였던 16살 수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엘리 언니, 나중에 이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서로 돕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순간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제 카메라는 불타 없어졌지만 이 이야기들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대피소의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무언가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이 아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품을 나르는 일을 도왔지만 이제는 대피소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은 지원 물품의 사진 촬영과 기록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전문 장비로 찍은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박한 기록들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담아내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엘리, 당신이 찍은 사진들 덕분에 우리가 어떤 물품이 더 필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의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진은 꼭 예술적이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이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묵묵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김 간호사님의 이 말씀은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12시간 병원 근무를 마치고도 대피소에 들러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냐는 제 물음에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자리를 지킬 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어느 날은 대피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미술 수업이 열렸습니다. 한인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진행한 수업이었는데 저는 그걸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소녀가 내민 그림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사이로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요. 선생님도 여기 있어요. 그림 한 켠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툰 글씨로 고마워요. 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가장 순수하게 담아낸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진이 아닐까요? 옆에 있던 한인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내는 것. 엘리 씨는 그동안 그걸 해오지 않았나요? 단지 도구가 달라졌을 뿐이죠. 그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값비싼 카메라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진작가로서의 제 꿈은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잃어버렸지만 당신은 여전히 사진작가예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박 원장님의 이 말씀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가 아닌 제 마음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법을 말이죠. 지금도 LA의 하늘은 붉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저는 아직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대피소 한편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LA 산불 현장에서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 제가 SNS에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날의 컵라면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어떻게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요. 현지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찍은 사진과 글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나 물건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은 분명 크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한인 봉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산불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의 발걸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 봉사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요. 제가 찍는 사진으로 세상의 아픔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희망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처럼요. 산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이웃들이 있고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가 가득하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희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직 붉다고 해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가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그리고 이 도시에 보답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